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비가 없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백혈병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엘리트 변호사였지만 그의 통장은 바닥이었습니다. 매달 $275로는 어림도 없었고 결국 아들 테디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남자는 병원 복도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부유했다면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는 이후 60년간 단 한 번도 큰 실패 없이 부를 쌓았고 워런 버핏과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가 남긴 사고 시스템입니다. 그는 인간이 왜 반복해서 실패하는지를 연구했고 그 원인을 2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투자 기법이 아닙니다. 인간이 판단할 때 반드시 빠지는 함정 목록이죠. 오늘 이 25가지 전부를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판단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멍거가 아들을 잃었을 때 그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도 파경으로 끝난 직후였죠.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멍거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연민을 금지했죠. 평생 그가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아이가 암으로 죽어가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이건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직접 겪은 사람의 결론이죠. 그는 슬픔 대신 질문을 선택했고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욕망이 아니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구조적 부를 만들겠다는 결심이었죠. 멍거는 이때부터 가장 날카로운 검으로 단련되기 시작합니다. 1929년 대공황 시절 어린 멍거는 버핏 가문의 식료품점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하며 겨우 $2를 벌었습니다. 이 경험이 그에게 각인시킨 건 단순합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다. 선택권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도 지킬 수 없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가 됐지만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신이 법률 자문을 해주는 사업가들은 해마다 부유해지는데 정작 자신은 제자리였죠. 멍거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는 시간을 파는 게 아니라 구조를 소유해야 만들어진다는 걸요. 멍거의 첫 번째 사업 투자는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변압기 제조회사 지분을 인수했는데 회사 상태가 엉망이었죠. 겨우 살려냈지만 이 경험이 평생의 원칙을 만들어줬습니다. 망가진 걸 고치는 데 드는 에너지로 처음부터 좋은 걸 샀으면 10배는 벌었다. 이후 부동산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다섯 번째 프로젝트 이후 과감히 손을 뗐습니다. 레버리지의 위험을 알았기 때문이죠. 1959년 워런 버핏을 만난 뒤 멍거는 버핏의 투자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적당한 회사를 싸게 사지 말고 훌륭한 회사를 적정 가격에 사라. 이 한마디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역사를 결정지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멍거는 어떻게 60년간 치명적인 실패 없이 이런 판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그의 사고 시스템에 있습니다. 멍거의 의사결정 방식을 분석해보면 7가지 핵심 규율로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정부터 분리합니다. 자기 연민, 분노, 흥분이 끼면 판단은 망가집니다. 아들을 잃고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던 그였기에 이 원칙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죠. 둘째, 질문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어떻게 성공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망하지부터 적습니다. 성공 방법을 찾기 전에 실패 원인을 먼저 제거하는 거죠. 셋째, 내가 아는 범위를 긋습니다. 이해 못하는 영역은 보류가 아니라 금지입니다. 멍거는 자신이 모르는 영역에 절대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 넷째, 숫자보다 구조를 봅니다. 현금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나가는가?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가? 블루칩 스탬프에서 사업이 아니라 플로트 구조를 본 게 이겁니다. 다섯째, 사람을 볼 땐 인센티브부터 봅니다. 보상이 행동을 만든다고 믿었죠. 그 사람이 어떤 보상 구조 안에 있는지를 보면 행동이 예측됩니다. 여섯째, 여러 렌즈로 교차 검증합니다. 재무제표 하나로 끝내지 않고 심리학, 경쟁 구조, 시스템까지 겹쳐봅니다. 일곱째, 확신이 생기면 크게 베팅하고 확신이 없으면 영원입니다. 모를 때는 한 푼도 넣지 않는다. 이게 규율이었습니다. 하지만 멍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죠.
왜 똑똑한 사람들도 반복해서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릴까? 그는 인간 심리를 파고들었고 우리가 판단할 때 반드시 빠지는 함정을 2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투자 기법이 아닙니다. 인간 파멸 매뉴얼이죠. 멍거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25가지를 제거하면 천재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된다. 지금부터 25가지 전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점검하듯이 들어주세요. 하나, 보상과 처벌, 과잉 반응. 인간은 보상과 처벌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눈앞의 보상에 눈이 멀어 장기적 손실을 못 보고 처벌이 두려워해야 할 결정을 미루죠. 둘, 좋아함 편향. 사람은 좋아하는 대상의 위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 실패는 숫자가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셋, 싫어함 편향. 싫어하는 대상의 장점은 무시하고 단점만 찾습니다. 감정이 분석을 대체하는 순간 판단은 틀어지죠. 넷, 의심 회피. 인간은 불확실한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매달리죠. 다섯, 일관성 집착. 한번 내린 결정을 바꾸기 싫어합니다. 틀렸다는 증거가 나와도 원래 입장을 고수하죠. 첫 번째 생각이 감옥이 되는 겁니다. 여섯, 호기심 결핍. 새로운 정보를 찾지 않고 아는 것만 고집합니다. 배움이 멈추면 판단도 멈추죠. 일곱, 공정성 강박. 세상이 공정해야 한다는 믿음이 현실 인식을 방해합니다. 불공정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적응도 못합니다. 여덟, 질투. 남이 잘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부르죠. 남의 수익을 보고 뛰어드는 투자가 대표적입니다. 아홉, 상호성 본능.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사람을 조종할 수 있죠. 작은 호의 뒤에 큰 요구가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열, 연상 오류. 과거 경험을 현재에 잘못 적용합니다. 한번 성공한 방식이 영원히 통할 거라 착각하죠. 11, 고통 회피적 부정.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은 부정합니다. 손실이 나도 계좌를 안 보는 게 이겁니다. 12, 과잉 자존감.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능력 밖의 영역에 뛰어들게 만드는 원인이죠. 13, 과잉 낙관. 좋은 일은 일어나고 나쁜 일은 안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14, 박탈, 과잉 반응. 가진 걸 잃는 고통은 얻는 기쁨보다 큽니다. 그래서 손절해야 할 때 못하고 물타기를 하다 더 큰 손실을 봅니다. 15, 사회적 증거. 다들 하니까 나도 합니다. 버블의 시작이죠. 군중이 몰리면 멍거는 오히려 의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이 혼자 판단할 때 망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부터는 집단과 환경 속에서 판단이 붕괴되는 단계입니다. 16, 대비 효과. 비교 대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100만 원짜리 옆에 50만 원짜리를 놓으면 싸 보이죠. 본질이 아니라 맥락에 속는 겁니다. 17, 스트레스 영향. 극심한 스트레스는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공포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합니다. 18, 가용성 편향. 쉽게 떠오르는 정보를 과대평가합니다. 뉴스에서 본 사례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착각하죠. 19,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쓰지 않는 지식과 기술은 사라집니다. 한때 알았던 것도 점검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20, 약물 영향. 술, 약물. 극심한 피로가 판단력을 떨어뜨립니다. 중요한 결정은 맑은 정신에서 내려야 합니다. 21, 노화 영향. 나이가 들면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에 갇히게 되죠. 22, 권위 복종. 권위자의 말이면 의심 없이 따릅니다.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판단을 맡기는 순간 책임도 사라지죠. 23, 헛소리 경향.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근거 없는 주장도 섞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허풍이 사실이 되죠. 24, 이유 존중 경향. 이유가 붙으면 뭐든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라도 이유가 있으면 따르게 됩니다. 25, 롤라팔로자 효과. 여러 편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판단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한번 망할 때 크게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좋아함 편향에 사회적 증거가 더해지고 거기에 과잉 낙관까지 겹치면 걷잡을 수 없죠. 이 25가지가 멍거의 인간 파멸 지도입니다. 멍거는 이걸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했습니다. 매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점검했죠. 내가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가?
군중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능력범위 아닌가? 이 질문들을 통과해야만 베팅했습니다. 멍거는 99세까지 현역이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배웠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멍거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판단 규율이었습니다. 멍거는 더 나은 선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하는 선택을 먼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스템은 재능이 아니라 규율로 작동했습니다. 천재적인 선택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바보 같은 실수를 체계적으로 제거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장기적으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가 증명한 건 이겁니다. 부는 운이나 재능이 아니라 사고의 규율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쌓고 있는 건 돈입니까? 아니면 돈을 다스리는 질서입니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